네, 그럼 저희 오늘 사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9회를 맞이한 2023년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의 사전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연도 여러분의 운영을 도와드릴 매니저 강혜민이라고 하고요. 올해 설명회는 찬양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회장님께서 오프닝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예. 오늘도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벤처밸리 이 성수동 땅 중심으로 또 우리 어벤처스 8년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는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우리 기대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가 그 시편으로 말씀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벤처스에 주시는 또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이 벤처 밸리에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는 말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드리는도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돌보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이 자리에 또 어벤처스에 또 참여자로 멘토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고 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2023년 어벤처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8년간을 청년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를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헌신하시는 멘토들, 운영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독수리의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어벤처스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모멘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위로와 쉼이 필요한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수를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의 힘을 절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고 2023년 어벤처스가 날마다 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축제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어벤처스의 대회장님이신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상훈 대표님께서 인사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벤처스가 시작한 목적과 또 우리가 합류했던 멘토들의 동기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2023년 어벤처스 대회 오프닝을 선언합니다. 오늘 2023년 그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 시작하면서 기도 중에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셨던 그 고 하영조 목사님, 하 목사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으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학자들이 들으면 위대한 학문을 알 것이고 또 예술가들이 붙들면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낼 것이고 과학자가 깨달으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계측을 할 것이고 또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가가 이 말씀을 붙들면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환경이 계속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이제 저물고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큰 이제 어려움이 지금 있고 또 강대국들의 또 이해관계,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리쇼링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어쩌면 혜택을 주었던 국제 분업이 이제 깨어지면서 원가가 상승하고 그게 물가로 반영되고 기업하는 분들이나 가게에 엄청난 부담을 현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크고 작은 전쟁들도 일어나고 각종 재난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저희들은 코로나 때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는 더 좋은 세상, 활기찬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저희가 직면해야 되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어벤져스를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오소리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족속이지만은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 그 오소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은 견고한 바위 속에 집을 지음으로 해서 본인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그 지혜. 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스타트업들 다 연약하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채울 것도 많고 이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스타트업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집을 지을 바위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들은 답을 다 알고 있죠. 항상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울러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벤처스가 헌신된 멘토들이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벤져스에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개도 하셔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연합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어벤져스에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그 안에서 집을 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가 저희들도 약하고 미약하지만은 어벤져스에 있는 멘토님들의 그룹들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룹들이 여러분들한테 견고한 바위가 되어드리고 싶다. 이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청년 벤처 포럼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희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화이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오늘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께서 오프닝 특강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줌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어벤처스를 같이 섬기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앞으로 여기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또 크리스찬 대표님들과 앞으로 이렇게 같이 헤쳐나갈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투자 혹한기를 극복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아까 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이런 투자 혹한기가 사실 빙하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강의 앞서서 로마서 8장 28절을 사실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 간증과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투자 혹한기 또 더 넘어서 빙하기는 이 코로나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코로나 뭐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굉장히 아분한 상황이었고 지금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엔데믹 시대에 사실 이제 접어쓰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사실 유동성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동성으로 극복한다는 거는 이제 돈을 찍어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게다가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뭐 4명 이상 밥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가둬놓다 보니 원래 안 사던 차도 바꾸고 또 뭐 가구도 바꾸고 이런 보복 소비까지 사실 더해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9.1%까지 찍었고 또 미국 국채도 10년 만기가 3%가 넘는 이런 그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 이게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을 잡아서 원자재를 증산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죠. 왜냐면은 원자재를 잡으려고 했더니 러시아 대표적으로 뭐 중국, 이란, 사우디 이런 원자재를
생산하는 이런 독재 국가들이 오히려 원자재 증산보다는 원자재를 가지고 이런 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래서 뭐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겨울에 장작을 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울이 따뜻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천연가스의 후폭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자재가 통제가 안 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금리를 높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금리를 높이는 것. 근데 금리를 사실 높여서 물가를 잡으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금리를 높였더니 이 주식 시장의 성장주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주식시장의 성장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바로 스타트업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상 시리즈 B 이후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마켓컬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마켓컬리가 8조 정도 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었는데 2조 정도로 상장을 추진해도 상장이 결국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성장주들의 하락 결국은 이 시리즈 B 이후의 투자를 굉장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 현상은 도미노 현상으로 사실을 어, 도미노 현상처럼 스타트업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동성 홍수, 보복 소비, 또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발생, 또 원자재가 통제가 안 되는 이 상황에 이런 양적 긴축, 결국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물론 금리를 높였지만 보통 금리를 높이면은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경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금리만 높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이 회색 코플소 출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굉장히 한파가 불어닥쳤고 좀 빙하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투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했지만 저희 CNT테크는 한 100개 정도 기업에 15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다들 투자 잘 안 하는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생각이 있는 거냐, 어떤 전략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늘 합력의 선을 믿고 로마서에 나오는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이 투자 환기를 저 스스로 헤쳐가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에 그 카이스트 탕리벤처로 음성인식 기술로 창업을 했고,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상태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는 잘 됐는데 2003년 초에 군 문제로 해서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다 이제 헐값에 넘겼습니다. 근데 헐값이어도 뭐 지금 생각하면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당시는 제가 이렇게 좀 나는 교만했었는지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6억 원에 사실 이제 다른 투자자들한테 넘기고 그 경영권까지 다 넘기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뭐 회사 가치가 당시 이제 맨 마지막에 투자받았었던 회사 가치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상실감, 그 자기가 만든 회사를 뺏겼다는 어떤 참담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뭐 병명을 모르고 일단 아프니까 열이 난다 하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하니까 동네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는데 거기 이제 김호배 외과라는 병원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데 거기 장로님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 뭐 링겔 먹고 어쩌고 이렇게 한다고 날 병이 아니라 뭐 이게 주일에 어딜
좀 같이 가자. 당연히 그때는 저한테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셨죠. 일요일에 어딜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2003년입니다. 2003년. 2003년에 교회를 갔고, 교회를 갔더니 그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고 계셨어요. 그 달란트 설교가 이제 그거잖아요. 한 달란트를 다 맡겼더니 한 달란트 맡겼는데 10달란트로 만든 종이 잘하는 종이다. 뭐 이런 그 설교. 근데 결국은 그게 원래 다 네 게 아니다. 그게 다 주님 건데 그게 맡긴 거다. 청지기 기업가를 기억해라. 뭐 이런 설교였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원래 내 게 아니까 괜찮네.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리고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또 다시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그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했는데 다시 교회 가면 되게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집에 오면 다시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게 이 교회에 무조건 자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갔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의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기도, 철야 예배, 주일도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봤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죠.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근데 교회 가면서 제가 시엔티테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2003년에. 결국 이제 교회 다니고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창업했었던 창업 회사를 뺏긴 허탈함을 다시 극복하는 건 다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시엔티테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맨날 나오는 저를 보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맨날 나오냐 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회사를 뺏겨서 힘들어서 원장님 소개로 나왔는데 아무튼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초신자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초신자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믿고 이제 군대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게 그 기도가 슬슬 바뀌더라고요. 마음에서 바뀌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군대를 지원해서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군 제도를 다 뒤져봤더니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상태로 군대 가면 군대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튼 지원을 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았더니 육군 전상 특수사관이라는 장교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회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군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가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제가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를 어머니께 맡겨놓고 군대를 갔는데 정말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도 새벽기도를 계속 나갔었는데 계속 이제 웬 그 초임 장교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왔는데 너무 불안하다. 기도를 좀 해달라. 회사가 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뭐 그 회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군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또 군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합력의 선을 믿고 회사를 경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로마서 8장 28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근데 그 이후로 마음이 되게 차분해졌어요. 차분해져가지고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인관 연도가 2004년이거든요. 2004년에 인관하고 2004년 12월 29일 기사인데 육군 중대급 부대일지를 제가 전산화시켰어요. 혼자 개발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게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이 좀 편해진 상태에서 이제 저희 저희 부서의 육군 참모총장님 지시사항이 중대급 부대일지를 전산화시켜라. 맨날 그 총알 잃어버리면은
그 살짝 고치고 그거 좀 조작 못하게 하고 또 쓰기 힘들다고 하니까 좀 편하게 해라.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아무튼 제가 그 아래아 한글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등을 차용해서 이제 아무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근데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도 굉장히 아무튼 그 부대시설 개발에 이렇게 제가 지시서가 내려와서 저희 과장님이 뭐 15일 이후에 보고해라고 하길래 저는 15일 후에 보고해라고 하니까 15일 만에 이걸 어떻게 개발하라는 얘기하라고 해서 15일 동안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했는데 정말로 새벽 기도하고 거의 새벽 오전 시간에 개발 다 했던 것 같아요. 15일 동안에. 그래가지고 15일 이후에 저희 과장님한테 계획 보고를 하는데 시연을 했어요. 다 만들어서 했더니 과장님께서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다 만들었냐라고 해서 이제 그게 그 부장님, 참모총장까지 보고가 되면서 이게 전군 전력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저희 부대 저를 찾아와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라 뭐 이런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개발하면은 엄청 인사이트가 좋다. 그걸 진지하게 설명을 했더니 실제 저희 부대에서 많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전도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막 이렇게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런 전도는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앞으로 기업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기업인으로서 크리스천 기업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가는 것이 크리스천 기업가의 어떤 전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실제 좀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고 그리고 실제 여기 제가 이제 그 회사가 힘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혁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군생활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군본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서울에 올 수가 있었고 회사가 굉장히 큰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회사의 사업이 여러분 여기 있는 브랜드들 보시면은 여기 다 대표 번호가 있잖아요. 뭐 1588, 5588, 1588, 3082, 뭐 1588, 9282 뭐 이런 다 대표 번호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 저희가 뭐 카카오 주문하기 그리고 배달 앱들도 저희 플랫폼에서 다 시작을 했는데 뭐 대표 번호 주문, 홈페이지 주문, 뭐 모바일 주문 다 저희가 시작을 한 이런 푸드테크 이런 주문 중개 플랫폼에 저희가 뭐 원조라고도 안 하고요. 이제 어느 분들은 시조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됐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시조세격 기업인데 근데 그때는 저희가 대표번호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을 때요. 2003년, 4년은. 그래서 제가 한 2006년이네요. 2006년에 회사 힘들어졌을 때 이렇게 주말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전화 받아보고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을 통해서 위기에서 이제 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 드리지만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결국 저희가 제가 전역하고 나서 KT가 아니 저희 통신사 하나가 이 시장에 들어왔고 통신사가 들어왔었을 때도 그때는 약간 좀 그 마음의 원망 아니 왜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주님 회사라 선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 생활할 때 회사도 회사 힘들어진 거를 주말마다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회사 살려놨더니 또 전역하자마자 뭐 대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서 또 경쟁하고 뭐 이렇게 처음엔 사실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2009년도에 저희가 그 대기업과 한 3년 경쟁하다가 2009년 3분기 철수해요. 철수하면서 그 대기업이 하던 이제 클라이언트까지 다 주고 철수를 하고 또 저희 회사가 그 대기업 사옥에 그 임대 공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경쟁이 장기화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사옥을 지었거든요. 사옥을 지었는데 사옥을 짓자마자 대기업이 철수하면서 그 대기업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이 사옥이 꽉 찼어요. 그래서 2009년 11월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합력의 선에 기반으로 한 이 계획은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인테크 기도문을 써서
사옥에 붙여놨습니다. 지금도 저희 사옥 1층에 붙여져 있어요. 그때 2009년 말에 그 협력 개선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걸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2006년, 7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상봉이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결국 협력 개선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은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굉장히 큰 시장을 저희가 갖게 됐고 저희가 그런 믿음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투자혹한 게 투자 비행학이지만 그래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 도약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 협력 개선을 믿는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한 150여억 원을 100개 정도 기업에 투자했고 올해도 이렇게 이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리더십 자체가 늘 외로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 긴 동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협력 개선에 대한 믿음, 또 협력 개선에 대한 믿음과 정말로 감사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늘 기도하고 또 저는 사실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말씀을 늘 이제 되새기면서 기업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 쥐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력 개선에 대한 믿음 또 감사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벤처스 이제 오늘 그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실 텐데요. 많은 좋은 분들을 저도 뵙기를 원하고 저도 투자자로서 또 사업가 선배로서 여러분들과 좋은 또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업을 저희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보도 되게 중요한데요. 내일 저희 회사가 C포럼이라는 거를 코엑스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내일 지금 마감이 되고 현장 등록만 받고 있는데 내일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전화성의 CNTV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스타트업 모닝커피라고 해서 저희가 보육하거나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이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하고 있는데 내일은 아무튼 그 채널에서 C포럼을 생중계합니다. 생중계를 2시부터 하니까 또 그 C포럼 통해서 내 사업 모델에 유사한 또 이런 그 전문가의 어떤 방향성을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는 5시부터 6시 4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께서 방금 오프닝 특강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어벤처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멘토분들께서 계신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공동주간의 FIA에서 진행하는 FIA 버킷스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최근 3년 우승팀이었던 알럼나이 분들과 간단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패널로 와우키키의 강예슬 대표님, 킹스터즈의 김강 대표님,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시 20분부터 20분간 어벤처스를 섬겨주시는 멘토님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할 텐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과 줌에 참석하는 분들을 각각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벤처스 프로그램과 멘토진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벤처스의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영상을 함께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로 시작해서 약간 예배처럼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그것도 좀 점점 익숙해지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따뜻한 조언들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형이나 누나처럼 그런 점들이 다른
멘토링이나 엑셀러레이팅하고는 좀 다르다고 일단 생각이 됐어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영성이 풍부하신 그런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업인들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면서, 우리가 몰랐던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또 이익을 내는 회사로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어벤처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그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과 그 열정을 기업을 통하여서 이렇게 익스프레스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고요. 또 이제 그 주변에 그 멘토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각 자리에서 그 멘티님들,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열정이 너무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제가 받고 되게 선물이었어요, 저한테. 어벤처스만의 매력은 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정표로 받들어 먼저 우리보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고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성경학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피아 돈벌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돈을 어떻게 재정을 다스려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박기일 멘토님, 경영학 전문가로서 미드바르 기업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신 강명재 멘토님 감사드립니다. 또 투자자로서 미드바르가 가진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코칭해주신 김준홍 멘토님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좀 준비된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출전한 회사들의 기술도 사업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년 좋은 팀들 만나고 있지만 올해 특히 기술 높은 팀들이 와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벤처스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저의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깨닫는 그런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 멘토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세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멘토링을 잘 진행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찝어주시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멘토링을 해주셨고요. 김정태 멘토님 같은 경우는 팩트 폭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이제 약이 돼서 계속 좀 더 딥하게 그리고 뾰족하게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그런 거를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벤처스의 공동 주관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CEO 포럼과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피아,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와 올해부터 함께 해주시기로 하신 CNT 테크가 있습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어벤처스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많은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취지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어벤처스는 2015년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96개 팀의 멘토링과 17개 이상의 팀에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벤처스를 만들어가는 기획위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상훈 대표님, 정진호 회장님, 피아의 김윤희 대표님,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 혁신기업 세리의 이휘성 대표님, 메리디안 D&I의 김희준 대표님, 인천재능대학교의 이남식 총장님, MI 소셜컴퍼니의 김정태 대표님, 웰스 엔터테인먼트의 김미선 대표님,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의 박기일 대표님, JWM 파트너스의 최진우 변호사님, CNK 인베스트먼트의 강면재 대표님, 경도화학공업의 신철호 대표님, 메디퓨처스의 김지민 대표님, 한양철강공업의 이재욱 대표님, 카이스트 경영대학 임팩트 MBA의 김문규 교수님, 동국대학교 경영학, 인공지능학 이채우 교수님, 블루엔트의 김성현 대표님, 노스페이스의 최윤정 사무님, 알타바그룹의 홍소피아 시비엄님, 이케이테크의 성가은 대표님, 온누리교회에서 어벤처스 팀을 맡아주고 계시는 강종도 팀장님, 김민욱 총부님, 김영진 총무님, 윤진희 회계님께서 현재 어벤처스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팀 멘토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섬겨주시는 멘토님들까지 약 44분의 멘토님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진행하며 팀 멘토와 전문 멘토 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벤처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팀 멘토링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대회를 진행하는 3개월간 각 팀에 3명 정도의 팀 멘토 분들이 배정되어 집중적으로 밀착 멘토링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팀 멘토 외에도 전문 멘토님들이 계십니다. 멘티팀들이 원하는 분야의 멘토님을 신청하여 전문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멘토님께 2회 정도의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6일부터 7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모집과 서류 접수가 진행되고요. 8월 첫 주에 1차 합격자 발표를 거쳐 9일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8월 11일 금요일에 발표하여 31일에 선발된 12팀과 멘토진이 함께 모이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부터 대회 종료 시점까지 배정된 팀 멘토님들과 신청한 전문 멘토님들의 멘토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엔 따로 지정된 날짜가 없고 팀별로 멘토님들과 일정을 조율하시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0월 20일에는 중간 워크숍을 통해 어벤처스에 참여하는 멘티팀, 멘토 간의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통해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12월 2일에 진행되는 최종 결선 대회에서는 12팀의 발표를 통해 우승팀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끝으로 올해 어벤처스 행사는 종료가 됩니다. 지원 자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가 해당되고요.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최종 결선 대회 전까지 법인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팀의 핵심 멤버, 곧 리더 중 최소 1명은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모집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 함께 첨부되어 있는 출석교회 교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 멘토와의 3개월간 밀착 멘토링과 전문 분야별 멘토링이 있습니다. 우수 참여팀에게는 후원사가 운영하는 임팩트 펀드의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스크와 CNT테크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역대 참여한 팀들과 알럼나이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 혜택입니다. 그랑프리 한 개 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크리스천 CU 리더십 스쿨 프로그램의 전액 장학금이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한 미국의 혁신 스타트업을 탐방할 수 있는 미국 탐방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우수상과 우승상 각 한 개 팀에게는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추가로 두 팀을 선발하여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프로그램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원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청년 벤처 포럼을 검색하셔서 공식 블로그에 기재된 모집글을 통해 제출 서류를 다운받고 지원 링크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공식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모집글에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서 양식은 포럼 참여 지원서, 비즈니스 모델 소개, 팀 역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총 4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소개의 경우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팀의 미션과 이슈 인식 배경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또한 그 수익 모델과 팀 역량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엔 사회적 임팩트, 창의성, 비즈니스 모델 총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 해당하는 사회적 임팩트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비즈니스를 통해 이슈가 해결되며 선한 유익을 창출하는지, 기독교 정신에 반대되진 않는지,
다음 창의성으로는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시장에 있는 것과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40%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선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요건을 갖추었는지, 비즈니스를 실현할 충분한 현실적인 팀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 어벤처스의 문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주관의 피아에서 진행하는 피아 버킷 스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킷 과정은 일과 신앙을 주제로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과정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김성현 멘토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에서 사무국 같이 섬기고 있는 김성현 대표입니다. 피아는 2014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 또 여러 다양한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일과 영성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피아는 일과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사명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갖게 해서 각자 일터와 또 산업에 좋은 유익한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션을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네. 보통 회사도 다 미션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 텐데 피아도 3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equip, connect, mobilize인데 equip은 각자 일터와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커넥트는 사람들이 경험과 영성을 통해서 해당 산업 문화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모빌라이즈는 다음 세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어벤처스도 이런 전략하에 저희가 모빌라이즈의 관점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피아 버킷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equip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총 6개의 버킷이 있습니다. 네, 일, 돈, 성공, 윤리, 관계, 그리고 갈증 해소. 저희가 FBS라고 말하는 피아 버킷 스쿨에서는 일, 성공, 돈 이 3가지 핵심 버킷들을 소화하게 되고 이 버킷들을 소화하게 되면 저희가 작은 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으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나누고 또 일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을 대상으로 FBS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돈이라는 2개의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보여주신 6가지의 다 모든 주제들이 벤처를 경영하면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면서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하셔야 될 주제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선에 참여하셔서 이 버킷을 소화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진행했을 때도 12팀에서 2-3분씩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신앙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 후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올해도 선발될 12팀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럼나이 토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근 우승했던 3개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와우키키의 강예슬 대표님, 킹스터즈의 김강 대표님,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3분 모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각 이제 순서대로 안지를 안아주셔서 어느 분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어느 분들인지 한 번씩 이름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제일 오래전에 참석한 팀인 것 같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어벤처스 참가해서 이제 우승을 했던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2021년 우승팀 캥스터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강입니다.
강예슬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우승팀 와우키키의 대표 강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각자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그 팀의 기업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어벤처스 참가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와우키키가 사실 저희가 소개할 때마다 와이키키랑 많이 헷갈려서가지고 와우키키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드리는데요. 와우가 놀라움의 감탄사이고 키키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여서 부모님들에게는 놀랍고 아이들에겐 즐거운 교육이 되자는 마음을 가지고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벤처스를 작년에 했다 보니까 사실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된 기간이지만 저희가 되게 열심히 지금은 이제 아직 시드를 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시드 라운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하베스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리하베스트는 이제 영어로 재수학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태생이 청지기 정신을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저부 가치로 활용되던 이제 식품 부산물 또는 부제품을 저희의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식품 원료로 만들고 있는 대체 식품 원료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되게 명확하게 니즈가 있어서 어벤처스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트 앤 월 관점에서 너무 챌린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과 또 스타트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한 이 뎁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인으로서 잘 해칭해 나가고 또 이 커뮤니티 안에서 또 성장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조인을 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제일 오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초반부터 사실 회사를 제가 운영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어벤처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스파크랩하고 소풍에서 각각 1억씩 이제 시드 투자를 받게 되었고 어벤처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성동구 임팩트 펀드에서 이제 유진투자증권과 미스케 코집 펀드로 또 1억 원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딱 7개월 만에 정말 운 좋게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소개들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바로 시리즈 A 50억을 이제 스틱벤처스가 리딩해서 클로징을 했고 최근 4월 달에는 저희가 하나투자증권을 통해서 이제 ESG 펀드로 에이브리지까지 해서 누적 투자 한 83억 원 정도를 유치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희 회사가 그래도 열심히 나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항상 어벤처스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다양한 멘토님과 또 이제 멘티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표 누적 투자 금액 때문에 제가 기가 많이 죽었는데요. 네, 저희 갱스터즈는 그 이름만 들으면 갱스터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갱스터가 미국 유행어 사전에 사랑하는 사람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나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쉽고 편한데 건강 관리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몸이 불편한 우리 엄마 아빠는 운동을 접근하기도 힘들고 건강해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캥스터즈는 2020년에 설립을 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운동을 즐겁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력 상품은 휠리엑스라고 이제 휠체어 사용자분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휠체어 트레드밀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어벤처스가 종료가 되고 저희는 곧장 미국 시장을 타겟팅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저희가 듣는 공격이 시장이 너무 작지 않냐,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냐. 전 세계로 보면은 1억 명의 데일리 휠체어 유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줄곧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드렸었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니까 바로 미국으로 갔고 지금 현재는 10개 국가에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고 그중에 50% 이상이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 국내 매출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박수를 해주시던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아직 안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소수의 시장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엑셋 하겠어? 라고 바라보시는 그 의구심들을 깰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저와 비슷한 가족적 환경과 경험과 역량이 충분한 그런 팀들이 모여져 있는 캥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어벤처스를 처음 경험하시고 들어보신 분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요. 각자 대표님들께서 어벤처스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간단해서 저 미스크 되게 좋아해가지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하시는 것들 다 찾아보는데 어벤처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좀 어벤처스에서 복합적으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전에 우승했던 이제 더 플래닛이라는 이제 양재식 대표님하고도 좀 많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었고, 또 제가 디캠프라는 이제 행사에 나가서도 좀 운 좋게 이제 우승을 하게 되어가지고 또 이제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과도 이제 원투원 페이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알게 되었고, 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이제 봉사를 한번 갔었는데 또 알게 되어가지고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참여를 해보고 또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사실 가톨릭 신자여가지고 같이 성경을 보는 입장은 비슷하지만 저희 팀원들이 저를 제외하고 전부 온누리 공동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계속 적극 추천하고 제가 한번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광고에도 어벤처스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꼭 나가서 열심히 배워야겠다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벤처스가 3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또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네트워킹이 있는데요. 어벤처스를 통해서 각각 대표님께서 그리고 팀에서 배우거나 깨달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히나 이제 어벤처스는 기독교 벤처 포럼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멘토링을 받으면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게 이런 분들을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대단하신 멘토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멘토님들과 항상 만나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멘토님들도 열린 마인드로 저희가 부족한 점도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그거에 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외부에서 어벤처스가 아니라 정말 외부에서 만났던 분이라면 오히려 정말 혼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것처럼 어벤처스니까 가능한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팀원들도 지금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점심때마다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벤처스라는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풍이랑 미스크랑 뭐 빅뱅까지 해서 아마 스타트업 중에 가장 많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기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많이 느꼈는데 어벤처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하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의미하게 만들어낸 이런 관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팀과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은 단순하게 멘토 멘티를 떠나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을 봐주시고 또 프로그램을 다른 곳들에 할 때는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발주가 나가서 특정한 KPI를 가지고 대부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어벤처스의 KPI라고 하면 사실 그런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좀 더 정성적인 가치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저희가 스타트업 대표로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내부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큰 일인데 밖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서포트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컬링이라고 하죠. 이 컬링이라는 부분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이 컬링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 때를 입히고 있지는 않을까, 단순하게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면서 내가 좀 퇴색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멘토진이 워낙 다양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현직 이제 다양한 VC 또 SI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엔젤 쪽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VC 네트워크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Faith and Work라든지 또 해외에서도 이제 다양한 연수를 받으셨던 분들을 통해서 정말 일을 하면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까, 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정말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 회사와 팀 같은 경우는 일과 크리스천 빌리프를 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힘들 때 기도로 풀어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즉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 안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천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게 꾸준한 연습을 하는 버릇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서 지금까지 회사가 단단하게 성장을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동무입니다라고 할 뻔했는데 네, 두 분 다 너무 다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저 다 너무 동의가 돼서 다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이고 창업자로서 되게 많은 고민들이 되거든요. 이게 비즈니스랑 성경의 그 진리가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상충되는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좀 잘 안 돼 있었고 되게 고민이 나름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팀원들 중에서는 절반가량은 크리스찬이지만 절반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 성경적 진리로 이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어벤처스를 참여하고 있었을 때는 일단 저희 C레벨들끼리는 항상 매주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같이 가는 풍습을 아직도 지키고 있고, 두 번째로 예배를 강제적으로 드렸었어요. 네, 모든 팀원들이 다 믿든 안 믿든 이거는 그냥 어떤 회사 일과의 일부다라고 해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었었는데, 이게 되게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는 팀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피아 김유희 총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설교하신 적 있냐, 복음을 전한 적 있냐, 없는 거예요. 되게 저는 근데 그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간과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인원들만 참여하는 걸로 바꿨고, 우리가 뒤에서 그들 위해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살아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 이게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었고, 이런 식으로 좀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벤처스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리스찬적인 관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부분하고 방금 답변들하고 좀 맞닿아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처음에 멘토링을 하면서 기대하셨던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은 여기서 채우고 가리라. 내 이 부족한 거는 꼭 집요하게 물어봐서 발전을 시키고 가리라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혹시 뭐 방금 답변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면 멘토링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포함이 내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감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멘토님들이 진짜 다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만난 멘토님들이랑 다르게 진짜 그 성경적으로 어떤 조건 없이 되게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게 진심으로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시는 것도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가 아니고 정말 비싼 고급진 곳에서 정말 배 터지도록 그렇게 사주셨던 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 어떻게든 저희 갱스터즈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 발견하셔가지고 다른 네트워크나 자원들 이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형식적이지 않았었고 진심인 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어벤처스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려고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저희 대표님들 사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피봇이라는 개념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피봇을 얘기하면 어떻게 또 혼날까, 또 이 짧은 기간에 내가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어벤처스 안에서는 피보팅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제대로 해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B2B 원료 사업이 메인 모델이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이제 진짜 완제품을 만드는 B2C를 하는 이제 제조와 유통까지 건드린 사업이었는데, 이게 정말 맞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멘토님들이랑 여러 논의를 하고 실제로 저희 사업 모델을 이제 B2B로 피보팅하게 되면서 투자도 잘 유치가 되고 또 진행이 돼서 이 피보팅하는 관점에서 정말 가감 없이 저희가 B2B까지 이제 사업을 옮기는 전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 모델을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고, 그 사업 모델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사업 모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 모델에 대한 피보팅을 할 수 있는 반복론을 좀 잘 얻어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힘들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을 느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요번에 이제 미국과도 같이 가면서 이 두 어린 대표님들과도 또 커넥션이 갖게 생기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의지하는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 이 어벤처스를 진행하면서 정말 신앙심이 좀 더 잘 다져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정말 일은 일, 그리고 크리스천 밸류는 크리스천 밸류로 생각을 했고, 일을 잘하면 뭐 크리스천 가치와 상관없이 내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크리스천으로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혼자서 결정할 때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지, 모든 거는 성경과 또 우리 크리스천 관점에서 이 주요한 필러들이 있더라고요. 요 필러가 되는 것들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걸 얻어낸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이 길어서 그렇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멘토들과 매칭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좀 부정적이셨던 멘토분이 또 있으셨어요. 근데 어벤처스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부정적이지 않게 바뀌었던,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커피도 좀 한 5,000원, 4,000원짜리 사주시다가 이제 좀 잘 맞으니까 비싼 커피, 또 저희는 제가 또 크잖아요. 그래서 뷔페도 많이 사주시고 해서 그런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꼭 한번 멘토가 되고 싶다, 내가 얻은 걸 한번 베풀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던 와중에 좋은 기회로 또 멘토로도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팀은 멘토링을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멘토링을 정말 너무 열심히 다 계속 멘토링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거든요. 저희 담당 멘토님들께. 그랬더니 어느 순간 멘토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줌으로 하자. 그 정도로 저희가 멘토링으로 최대한 많이 얻어가려고 하고, 아무래도 멘토링을 저희가 자주 요청한 만큼 그 자주 뵐 때마다 저희가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보완해서 또 뵙고, 또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또 보완해서 또 뵙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저희 담당 멘토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되게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부정적이라는 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따끔했던 정도가 저희에겐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오히려 그 따끔한 말로 인해서 저희가 저것만은 꼭 보완을 해야겠다. 저런 거를 보완을 해야지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나중에는 그 멘토님이 결국 사과하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경험이자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멘토님들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대표가 사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정말 필요한 말씀을 옆에서 해주셨던 멘토님들이 계셔서 정말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뿌리를 깊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동안 여기 많은 멘토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균형을 좀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에 너무 좋았던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다음으로는 조금 이 부분은 보완됐으면 좋겠다. 어벤처스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멘토님께서 당황하셨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멘토링에서는 아쉬웠던 점이 전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참가팀으로서 이제 12팀이 이제 결선에 올라가서 함께하는 입장에서 그 함께하는 12팀이 함께하는 자리가 생각보다 적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한번 워크숍을 가기는 했지만 당일 한번 가다 보니까 이게 이동 시간이나 그 행사를 참석하는 시간에 있어서 네트워킹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벤처스 최종 결선대회 끝나고 나서야 조금 더 활발한 네트워킹이 될 수 있었던 점이 조금 아쉬워서 이번에는 좀 더 워크숍이 한 번이라도 더 추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 더 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되게 이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좀 짧지만 어벤처스가 끝나고 나서라도 약간 포스트 팔로업 형태로 뭐 한 달 정도는 이제 더 멘토링을 할 수 있다라든지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 C랩을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했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딱 이제 기간이 끝나고도 한 3달 정도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멘토링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또 지원도 해주시고 또 만남을 주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고 이 잘하고 있는 걸 한 번 더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좀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라고 또 할 뻔했는데 상금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많이 후배 기업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금이 네. 좀 더 다양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고 더 많은 상금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건의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회의를 하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금이 올라야지 않냐는 말씀을 나누셨는데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벤처스 12팀 선정 이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중간 워크숍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포항으로 체인지업 그라운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시간이 짧았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회의 때는 잘 준비해서 또 보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 세 분이 되게 친해 보이시잖아요.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벤처스 우승팀으로서 미국의 어벤처스 대회와 같은 프랑스랩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제가 redemptive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의 그 희생이나 헌신적인 조건 없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서 네트워킹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되게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그 단어에 그렇게 집착을 할 수 있을까? 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예를 들어서
챗GPT 생성 AI에 관련된 토픽이었는데 거기서도 이 챗GPT를 리뎀티브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신선했었고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적으로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되게 좋은 인사이트들이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거기도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비영리 재단들을 위해서도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신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팀들이 데모데이를 마지막에 하는데 저희 한국 팀들이 더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도 또 오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큰 커뮤니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숫자로는 많을 수 있지만 참여하는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가 좀 상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패밀리 오피스부터 해서 엔젤 투자자분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계셨고 또 단순하게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지만 여기 프락시스에서 좀 헌신을 하고 또 섬김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커뮤니티가 아까 말씀드려 주셨던 리뎀티브라는 주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회장님도 계시고 정진호 회장님이랑 같이 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송가를 이제 부르고 마무리하는데 진짜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3일 동안 뭔가 배웠다라는 걸 정말 정량적으로 표현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성적으로 표현을 해도 와 정말 뭉클한 그런 모임이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즐거웠는데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그 안에서도 이제 AAPI라고 또 프락시스 안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모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 안에서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 또 교인으로서 겪는 어려움들 뭐 그중에 좀 신선했던 토픽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얻었던 레슨 런드는 이 거대한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고 하지만 이 그룹들끼리 잘 상생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커뮤니티 자체가 정말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봐서 되게 재밌게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네, 3일 동안 이제 미국에서 행사가 있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3일 동안 하면은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행사를 딱 마주하고 나니까 정말 빽빽한 3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3일 동안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이상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항상 세미나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로 그 미국의 프락시스에 참가했던 IR도 직관할 수 있었고 그거 외적으로도 이런 토론의 자리라던가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정말 알찬 3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일 동안 저는 가장 놀랐던 점은 어벤처스의 큰 버전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어벤처스를 참가하면서도 사실 소속감이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곳에 있어서 다 같이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 뭉치는 것 이것들이 미국까지 뻗어져 나가서 언어는 좀 다르지만 하나로 뭉치는 마음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번 연도에 우승팀도 내년에 가겠지만 정말 큰 배움의 자리이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이게 되게 프락시스 자체도 오랫동안 이어오던 행사인 만큼 몇 년 전부터 계속 매해 이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너무 처음 방문한 사람이 됐던 게 조금 새로웠습니다. 놀랐던 네네. 거. 네, 정말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놀랐는데 옆에 계신 김강 대표님이 프락시스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프락시스 데모데이에 우리 캥스터즈가 나가는 게 정말 최근에 느꼈던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그 점에 있어서 저희 킹스토저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걸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프락시스랩 엑셀러레이팅에 최종 선정이 되셨고 10만 불 투자 받으신 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축하해 드렸는데요. 미국 진출은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또 진출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던 것 같은데 초반에. 일단 이쪽 그 장애인을 위한 재보조기기 시장은 아무래도 구매력이 없는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자와 구매자가 갈리고 그 구매자는 정부나 민간이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들이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리스트업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사실 저번 달에 왔어요.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3주도 안 됐는데 미국에 거의 2달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하면서 했던 건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픽업 트럭 빌려서 저희 제품이 한 30kg 되거든요. 그 한 6대씩 싣고 구글 맵으로 다 찍혀 있었던 메이저한 재단들, 기관, 단체들, 회사들, 뭐 우리가 잠재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고객들 구글 맵으로 다 찍어 놓은 다음에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도어투도어 세일즈를 했고 그게 프로덕트든 우리의 비전이든 그래서 최대한 인프라를 세팅하는 데 최대한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자회사 설립 C컵으로 완료해놨고 법인 계좌랑 웹사이트 구축해놓고 그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 세팅들을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물류도 전 지역 다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놨고 돈이 조금 없긴 한데 네, 그냥 원래 돈이 없으면 원래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저희의 B2C 개인 고객들 그리고 B2B2C의 잠재 시설들한테 타겟 마케팅을 하고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도 세일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는 보훈처 시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장애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를 한 미국의 재향 군인 1호 고객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박수해 주시던데 보통.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저희 사무실도 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그 워싱턴 DC 부근으로 해놓은 게 한 10분 거리에 보훈처가 있어요. 갈 때마다 맨날 가려고. 보훈처 시장을 뚫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메이저한 마일스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다고 전화까지 왔던 질문인데요. 나에게 어벤처스란 5글자로 말해주세요. 이거 한 번씩. 이거 제일 어려워하셨던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우리 예술 대표님께서 네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진부할 수 있지만 저는 어벤처스가 인생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벤처스로 인해서 제 사업이 정말 자리를 잘 잡고 꾸준히 뿌리 깊게 단단한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멘토로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멘티로 참여하시기도 하셨던 우리 민명주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뺏겨가지고 인생 전환점이었는데 저도 저는 그러면 지금 퀵하게 다시 생각을 하면 되게 놀랍네요. 그 새로운 변화인 것 같고요. 새로운 변화라는 부분에서 사실 변화를 놓고 보면 변화는 되게 쉬워요. 변화는 정말 쉽고 하지만 이 변화를 이제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멘토님 중에 이제 소피아홍 멘토님도 계시고 이제 최종훈 멘토님도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Making change stack 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이 변화가 어벤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변화가 이제 꾸준히 남아서 이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됐고 또 더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이 변화가 꾸준히 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제가 전화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5글자로 국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냥 진부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어벤처스 사무국에서 우리 멘토님들께서 원석을 발견해 주시고 그걸 깎아셔서 크리스찬의 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어벤처스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많이 감사드리고 이제 어벤처스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멘토님들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에 앞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하나요? 에 대한 질문에는 아닙니다. 어벤처스는 팀의 핵심 멤버 중 최소 1인이 기독교인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어벤처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팀의 핵심 멤버가 출석하는 교회 교적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선대회 진출 12개 팀은 어벤처스 공식 오프라인 일정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단 멘토링의 경우 멘토와 상의하셔서 일정 및 장소 조율이 가능합니다. 어벤처스 담당 멘토와의 매칭은 12개 팀의 니즈와 특성을 파악하고 멘토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어벤처스 사무국에서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팀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심사 기준입니다. 사회적 임팩트, 창의성,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벤처스는 청년 창업가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벤처 대회인 만큼 팀의 성장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벤처스 멘토링에 얼마나 충실히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을지는 대면 심사를 통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네, 팀 멘토와 전문 멘토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최종 결선 대회 진출 12개 팀은 9월부터 11월 동안 매칭된 팀 멘토님과 최소 3회 이상의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며 팀별 3명에서 4명 정도의 팀 멘토가 매칭됩니다. 전문 멘토링은 멘토링을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 멘토에게 선착순으로 멘티가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멘토님께 2회 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멘토링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는 선발 이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사무국에서 간단히 질문 받고 또 이제 줌과 현장을 분리하여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문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현장 진행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 임팩트 MBA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문규입니다. 네, 다음 시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멘토님들과 또 참가 예정이신 분들, 또 멘티님들이 소그룹으로 이제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기까지 막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때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참가 예정자인 분들 중에서 대회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옆에 분께 질문하지 마시고. 네.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아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회를 사전 설명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신철우 멘토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 줌과 오프라인을 나눠서 소그룹 네트워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벤처스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어벤처스 2023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여한 모든 기업들, 또한 멘토님들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생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지금 옆에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료랑 음식을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많이 계시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주시는데 이쪽 그룹은 우리 강상훈 대표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가운데 그룹은 우리 신영진 멘토님께서 이 소그룹 조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룹은 회장님이 어디 가셨죠? 네, 정진호 회장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예정이신 분들은 멘토님들께 참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자유롭게 여쭤보시고 또 명함도 교환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